반갑습니다. 은퇴 노후 소소한 삶의 채널 패션 오구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많이 받고 싶으시죠? 퇴직 은퇴 전후가 되면 생각해보게 되죠. 또 수령 금액이 궁금해지고 많이 타고 싶은 마음,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꼭 짚어 5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결정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88년 시작된 국민연금, 노후의 가장 중요한 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이기에 납부한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고 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증가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시작한 후 많이 납부하지 못한 채로, 즉 불입한 금액이 많지 않은 채 연금을 받게 된 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가입기간 부족으로 평균 수령액이 54만원에 불과한 수준이죠. 그러나 최근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차 평균 금액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평균이 93만원, 3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평균이 137만원입니다. 참고로 2021년 3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28만원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자는 27년 넘게 연금을 낸 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200만원 넘는 연금액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입니다. 참고해보세요. 조기 노령연금 수급 신청자는 신규가 2015년 4만 3천명, 17년에 3만 7천명으로 줄었다가 19년 4만 7천명, 불규칙적이죠. 조기연금 누적 수급자는 2020년 말 현재 68만 명입니다. 이는 2020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총 수급자 558만 명,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446만 명의 15% 수준입니다. 자, 반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5년 1만 4천 명, 17년 2만 3천 명, 19년 4만 2천 명, 작년에는 5만 8천 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4세 남성 수급자로 14년 8개월 동안 총 2억 18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4,133만원의 4배 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 쌍이며 부부 합산 최고 수령액은 381만원입니다. 서울에 사는 남녀 66세의 부부라고 합니다. 이 부부도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연금액을 늘렸습니다. 또한 참고할 자료로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절반이 안 되는 분, 월 100에서 150만원, 이들이 수급자의 25%를 차지했으며, 반면에 연기 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자 평균 소득이 2배 이상이 되는 고소득자들, 월 400만원 이상, 수급자의 37%에 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도 저소득자들은 덜 받는 조기연금을 택했고 고소득자들은 더 받는 연기연금을 택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은퇴를 전후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 하나이죠. 여기저기서 들은 것은 있으시기에 속으로는 언제부터 받아야겠다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은 꼭 확인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궁금증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손해 없으실 것이고 또 후회 없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랫동안 받으시려면 늦게 받아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만일 추가 납부 제도를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추가 납부해서 연금 받으셔야죠. 당초 연금 수령은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가능했지만 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죠. 65에서 68년생은 만 64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해당됩니다. 만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정도 앞둔 상황이시라면 내가 언제부터 연금을 받아야 할지 그 시기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현재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가량 앞당겨 연금을 받는 방식, 조기노령연금과 5년 늦춰 받는 방식, 연기연금 제도가 있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월 수령액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에서 공시한 월소득액 2021년 기준 253만 9,700원보다 높은 수입을 얻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조기연금을 받다 253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만 60세인 1961년생 A씨 예를 들어봅니다. A씨와 같은 1961년에서 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A씨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때 1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미리 받을 경우입니다. 원래 받을 금액보다 1년에 6%씩 하락해 최대 30%를 적게 받게 됩니다. 예컨대 A씨가 5년 빠른 57세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70만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늦게 받는다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매년 7.2%씩 증가해서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A씨가 63세가 아닌 67세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월 136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랜 기간 받기를 원한다면 제때 받거나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고 나는 조금 일찍 죽을 것 같다 생각되시면 미리 수령하는 것이 낫다는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당겨받던 늘려받던 과연 얼마의 기간 동안을 받는다면 유리한지 궁금하시겠죠? 꼭 짚어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 조기연금을 5년 먼저 수령한 사람과 제때 받는 사람을 단순 비교해 봅니다. 약 13년, 14년 후부터는 제때 수령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위의 A씨의 경우 만 63세부터 13년이 지나면 만 76세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는다면 조기연금 수령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손익분기점 나이가 76세인 것입니다. 즉 조기 수령했는데 76세 전에 죽으면 조기 수령이 유리하고 76세보다 더 생존한다면 제때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첫째 단순 계산보다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조기연금과 정상연금의 비교는 받는 시기가 다르므로 조기연금을 수령하고 그 차액을 연 2% 수준 적금으로 재투자하면서 적립해 간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조기연금 57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20에서 21년쯤 되면 정상연금의 적립액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의 13년보다는 조금은 길게 되겠네요. 77, 8세가 분기점이네요. 그런데 기간에 대한 이자는 현재 저금리고 이 저금리 추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보존해 주잖아요. 감안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연기연금과 정상연금의 비교입니다. 5년을 연기해서 36%의 연금을 더 받게 될 경우입니다. 5년 동안 연기하면서 수령을 포기한 금액을 5년 후부터 36%씩 더 받는 연금액으로 서로 상기해 나가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대략 판단이 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기 종료 후 연금 수령을 시작해서 15년 정도가 되면 상계가 끝나게 됩니다. 앞에서 A씨 사례에서 5년 연기 후 68세부터 수령해서 15년 정도이니까 83세입니다. 83세가 분기점이니 연기했을 때 83세 이상 살 수만 있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겠죠. 네 번째, 소득이 아주 많다면 늦춰도 좋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면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350만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면 금년 기준 금액 253만 9,734원에서 100만원 정도 초과하기에 5만원 정도씩 감액됩니다. 특히 소득이 400만원 이상 초과될 경우에 월 감액 금액이 50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령 전후에 향후 본인의 소득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지요. 연기기간 포함해서요. 끝으로 다섯 번째, 유족연금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현재 유족연금 받는 사람은 84만 명입니다. 최근에는 맞벌이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을 통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지속 늘고 있죠.
어떤 분들은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손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배우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오해에서 나온 듯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기본연금 수령액에 가입기간별 40에서 60%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금액 산정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수령하던 중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조건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혹은 본인연금 플러스 유족연금의 30%,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30만원의 연금을 받던 중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100만원 곱하기 가입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60%에서 60만원을 받겠죠. 아내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액수 30만원 더하기 60만원 곱하기 30%인 48만원보다 많기에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높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어차피 유족연금만 받을 건데 본인 것까지 괜히 납입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사망했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할 것을 고려한다면 부부 모두 연금을 가입하고 월 연금액을 올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이 2019년 기준 83.3세입니다. 여자가 86.3, 남자 80.3세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딱 6년 더 살죠. 분명한 것은 남자도 향후에 지금의 여자 평균 86세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종신형 연금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끝이 납니다. 따라서 사망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유리함과 불리함이 달라지는데 이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주판알은 한번 튕겨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